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전형 방법 및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상가라고 하는 그 대학이에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고 그래서 학생부 반영이랑 최저 기준이랑 입시 결과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은 광운대는 이제 국수형 사과를 반영해요. 문과, 이과 동일하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을 전 과목 반영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의 이제 진로 선택을 다 반영하고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제 환산이 됩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는 국수형과를 반영하고 진로 선택 여기도 이제 전 과목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이렇게 줍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과가 다 들어가요. 전교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한문, 그 기술과정, 뭐 제2외국어, 막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 상명대예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세 과목만 반영을 하고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준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광운대는 국제형사과. 내가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중에서 이제 과학 못했어 그러면 이쪽을 쓰는 게 좋겠죠. 이과 쪽에서도 이제 사회교과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명지대한테 유리하는 거고. 나는 이제 뭐 제2외국어나 뭐 기술과정이나 한문이나 이런 걸 잘했어 하면 이제 상명대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세 개 대학이 올해는 이제 다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서울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이제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근데 광운대랑 명지대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데 상명대는 원래 2합7이라는 최저가 있다가 이제 올해가 최저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명대는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도 있다. 왜? 최저가 있던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의 인원을 한번 보면은 광운대는 이제 올해 203명을 선발하고 이제 명지대는 291명, 상명대는 349명을 선발하네요.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명지랑 상명은 동일하고 광운대가 조금 이제 내려왔네요. 추천 인원을 보면은 광운대는 이제 제한이 없고요. 명지대는 20명의 제한, 그리고 상명대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명대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 10명이란 거, 그 10명의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추천 인원의 제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명대는 추천 인원의 제한, 학교장 추천의 인원의 제한도 없어지고 최저 기준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한 쪽의 대학이 상명대입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광운대 이제 문과 입시 결과. 그러니까 광운대는 아까 그 내신 산출에서 국수형 사과를 다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도 다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입시 결과를 공개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로 선택이 이제 미포함된 점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점수를 보면은 이제 영어 산업과가 이제 뭐 2.26, 여기는 7 것을 공개했고요. 미컨이 2.37. 그래서 작년에 가장 낮은 학과가 누구였냐?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2.9등급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광운대는 이 점수만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된 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진로 선택 점수가 이제 미포함된 점수니까 여기서 진로 선택이 이제 반영 그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면은 한 0.3 정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영어 산업은 이제 1.9 정도가 되고 이제 여기서 국어 국문은 2.6, 2.5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포함했을 때가 여튼간에 강운대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높았었던 쪽에가 이제 전자공학과였고 1.89등급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쪽이 로봇학부의 2.8등급. 그래서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이제 2.8등급 이렇게 나온 건 되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광운대는 기본적으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중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광운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것들을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광운대랑 내 점수랑 비교하려고 하면은 나의 그 진로 선택 포함된 점수랑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발표한 기준을 기점으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진로 선택이 다 반영된 점수예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위쪽에가 디지털 미디어 학부 평균이 2.3이었고 최저가 2.39였고요. 가장 아래가 막 중어 중문 요런 쪽에가 이제 최저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명지대는 여튼간에 최저도
없고 그리고 면접도 없고 그리고 진로 선택이 싹 다 들어가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 자율전공의 인문계열의 점수가 좀 낮죠. 그러니까 2.46에 2.94 작년 그 재작년보다 입시 결과 되게 크게 내려온 쪽.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율전공의 인문을 가도 요 디지털 미디어학부나 경영이나 법학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점수가 워낙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율전공의 인문계열을 쓰는 거는 상당히 이번에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여튼간에 명지대는 이제 진로 선택을 반영하고 최저도 없고 뭐 면접도 없고 하니까 뭐 이 점수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점수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었던 게 작년에 화공이었어요. 화공이 2.02이 이제 평균이었고 최저는 2.16. 가장 아래가 이제 반도체 공학부 화학나노 여기가 이제 3등급 3.3등급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진로 선택 미포함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3.7, 3.8 뭐 이런 친구들도 어쩌다 보면 들어갔을 법해요. 그러니까 3.7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 쓱 들어가면은 막 3.3도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반적인 등급이랑 이 점수랑 좀 다르긴 합니다. 진로 선택이 이제 많이 들어간 점수고. 그리고 자율전공의 이제 자연도 좀 점수가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은 자율전공이 자연을 해도 여기 이제 융합 소프트웨어랑 뭐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 이런 쪽에가 이제 명지대 서울에 있는 쪽의 학과거든요. 내가 여기를 가도 여기를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아까 전에 자율전공에 입문을 해도 이쪽에 이과의 학과들도 이제 지원이 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얘네들은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온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율전공보다 이제 점수가 높은 쪽의 학과들이 오히려 이번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쪽의 학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상명대 이번에 정말 그 거의 뭐 태풍의 눈일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작년에 이제 점수가 높았었던 쪽이가 이제 영어교육과 그러니까 인서울의 사범 계열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쪽이가 이제 상명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명대는 사범이 좀 세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최저 점수가 2.83 그러니까 상명대도 그리고 진로 미포함 점수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세 과목 들어갔었죠. 미포함된 점수에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막 사범 계열에서 국어 교육도 원래 3점대까지 안 내려와요. 그 교육학과도 여기까지 안 내려. 원래는 여기가 2점대 거의 막 초반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쪽의 학과가 국어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여기였는데 전체를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기가 신설이었죠. 인문사회 계열, 뭐 경영경제 계열의 이제 자율전공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점수가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 4점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인문사회나 이쪽 경영 계열을 해도 여기도 이제 이과의 학과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학과입니다. 이과 쪽을 보면은 이제 수학교육과 그러니까 원래가 상명대 사범은 대략 요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문과 쪽에 영어 교육이나 국어 교육이나 교육이 조금 이제 점수가 좀 아래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공신소재가 이제 요 점수가 나왔고 2.4에 2.5 그럼 아래쪽에선 전기공학 시경 그 IT 계열 여기가 이제 3라인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작년에 자율전공의 이공계열이나 IT 계열 이것도 신설이었고 뭐 시경이나 전기공학과가 이제 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대학의 하위 세 개를 한번 보면은 법학부 같은 경우에 2025학년에 2.64 등급이 나왔는데 뭐 그 전에도 여튼 낮았었어요. 그렇지만 로봇학부는 2025학년에 2.8등급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2.1등급짜리가 이렇게 크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겠죠.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학년도에 2.8등급이 나왔는데 그 전에 2.05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2.8만 보고 이제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명지대 중어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최저 점수가 3등급이었는데 작년에 2.73등급이었고 화학나노는 올해는 3등급인데 작년에는 2.61등급이었고 반도체는 올해 3.3이었는데 작년에 2.58로 되게 높았었던 학과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심해야겠죠. 화학나노나 반도체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명대에서는 시경이 아까 3.56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2.65가 나왔어요. 그 전기공학과는
3.77이었는데 그 전에는 2024학년대는 2.69 엄청나게 크게 내려왔죠. 문헌정보는 4점대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2.62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학과예요. 그래서 상명대는 여튼 최저도 없어졌는데 올해 그 원래는 2합 7에서 최저가 없어졌는데 이런 점수까지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2025학년 상명대의 입시 결과 좀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추천 인원 폐지됐고 그리고 이제 입결도 낮고 그리고 최저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명대 좀 조심해야 되고 명지대는 이런 학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내려온 학과들은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그러니까 상명대, 명지대, 광운대 거의 태풍의 눈은 이제 상명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추천 인원도 폐지되었고 수능 최저도 폐지되었고 그리고 작년 입결이 좀 낮았고 그래서 상명대는 작년 점수만 보고 지원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광운대는 작년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는 쪽의 대학인지는 입시 결과에서는 이제 진로 선택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점수를 공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명지대는 작년에 그 학교장 추천은 이제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의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자율전공 두 학과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오히려 자율전공보다 높아 있었던 학과에서 크게 내려오는 학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인서울의 거의 중위권 대학이고 그리고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